능력이 아니라 충전과 교체 때문에 멈추지 않고 인간의 한 교대 시간을 완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세계 배터리 지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값싸고 안전하며 수명이 긴 LFP 배터리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장악했고,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축적한 전고체 특허와 소재 기술을 앞세워 차세대 배터리의 상징처럼 불려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단순히 중국보다 비싸고 일본보다 늦은 중간 주자일까요? 오히려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시장에서는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하이니켈 원통형 배터리와 실리콘 음극, 템리스 구조, 열관리 기술을 갖고 있고, 동시에 2027년부터 2030년 사이를 겨냥한 전고체 로드맵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로봇을 움직이는 상용 리튬이온 기술과 내일의 8시간 로봇을 노리는 전고체 기술을 한 산업 생태계 안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휴머노이드용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를 작게 줄인 제품이 아닙니다. 전기차는 넓고 평평한 차체 바닥에 수십 킬로와트시의 배터리를 깔 수 있지만, 사람처럼 생긴 로봇은 가슴이나 등처럼 제한된 공간에 대체로 몇 킬로와트시 수준의 전력을 넣어야 합니다. 배터리가 무거워지면 다리 모터가 그 무게를 들어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전기를 쓰고, 전력 소비가 늘면 더 큰 배터리가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게다가 로봇은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와 달리 멈추고 방향을 바꾸고 쪼그려 앉고 물건을 들어 올릴 때마다 순간적인 출력 피크가 발생합니다. 동시에 카메라, 라이다, 촉각 센서, 통신 모듈, 냉각 장치와 인공지능 컴퓨터도 계속 전기를 소비합니다. 따라서 로봇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만 높아도 안 되고 순간 고출력과 급속 충전, 충격 안전성, 가벼운 팩 설계까지 한꺼번에 만족해야 합니다. 중국의 LFP는 이 요구 중 가격과 수명, 열 안정성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5년 세계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가운데 LFP 비중은 55%를 넘어섰고, 중국은 같은 해 세계 배터리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원료, 양극재, 셀, 팩과 완성차를 수직 계열화해 생산비를 낮췄고, LFP 공급망의 핵심 공정과 기술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2025년 기준 LFP 팩은 NMC 계열보다 킬로와트 시당 평균 가격이 40% 이상 저렴했습니다. 이런 숫자만 보면 휴머노이드도 중국 LFP가 장악할 것처럼 보입니다. 공장 운영자는 당연히 싼 배터리를 좋아하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충방전을 반복하는 로봇에는 긴 수명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속 물류 로봇이나 서빙 로봇, 넓은 차체를 가진 이동형 플랫폼에는 LFP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크기의 두 다리 로봇에서는 가격보다 무게와 부피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LFP 팩의 에너지 밀도가 NMC 팩보다 무게 기준으로 약 20% 낮고 부피 기준으로는 약 30%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더 무겁고 더 큰 팩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에서는 배터리 몇십 킬로그램의 차이를 차체 설계로 흡수할 수 있지만, 휴머노이드에서는 그 무게가 발목과 무릎, 고관절의 부하를 높이고 넘어질 위험과 소비 전력을 동시에 키웁니다. 결국 싼 LFP를 넣어 팩 가격을 낮췄는데, 더 강한 모터와 더 튼튼한 프레임, 더 큰 냉각 시스템이 필요해지면 로봇 전체 원가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셀 한 개의 가격이 아니라 로봇 한 대가 8시간 동안 처리하는 작업량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입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이 오랫동안 다듬어온 하이니켈 NCM과 NCMA, NCA 기술이 다시 주목받습니다. 니켈 비중을 높인 3원계 배터리는 같은 무게와 부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전기차의 긴 주행거리를 만드는 데 사용돼 왔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가격 경쟁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LFP의 점유율을 빼앗겼지만, 휴머노이드는 주행거리보다도 더 극단적인 공간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휴머노이드용으로 2170 원통형 셀 라인업을 운영하며 에너지 밀도와 수명에 초점을 둔 제품과 고출력 급속 충전에 초점을 둔 제품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공개한 H5흡이A는 최대 8C 방전을 지원하고 약 15분 급속 충전을 겨냥하며 M58은 장시간 운용을 위한 용량과 에너지 밀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 종류로 모든 로봇을 해결하지 않고 작업 특성에 따라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삼성 SDI 역시 현재의 로봇 시장을 전고체가 등장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회사는 하이니켈 NCA 양극재, 실리콘과 흑연을 결합한 음극재, 전류 경로를 넓혀 내부 저항을 줄이는 템리스 구조를 적용한 원통형 배터리를 여러 글로벌 로봇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봇이 상자를 천천히 옮길 때는 에너지를 오래 내보내야 하지만 계단을 오르거나 몸을 일으키고 무거운 물체를 들 때는 짧은 순간에 훨씬 큰 전류가 필요합니다. 내부 저항이 낮을수록 같은 출력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냉각 장치와 보호 구조를 가볍게 만들 여지가 생깁니다.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 부품 분야에서만 700건이 넘는 특허를 보유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셀 화학뿐 아니라 전류 흐름, 안전벤트, 조립과 열 제어를 포함한 구조 기술이 로봇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미 판매 가능한 원통형 셀에서 얻는 현장 데이터는 향후 전고체 로봇 배터리의 출력 기준과 수명 설계에도 직접 활용될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밀고 있는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도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름 46mm를 기준으로 높이를 달리한 4680, 4695, 46120 계열은 기존 2170 셀보다 셀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에너지가 5배 이상 큽니다. 동일한 팩 용량을 만들 때 필요한 셀 수와 연결 부품을 줄일 수 있고 배선과 용접점이 감소하면 고장 가능성과 조립 복잡성도 낮출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이니켈 NCMA와 고효율 실리콘 음극, 템리스 구조, 건식전극 공정을 결합하고 셀 배열과 냉각을 최적화하는 CS와 특정 방향으로 압력을 배출하는 벤팅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로봇 몸통의 모양과 무게중심은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셀 높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전략도 유리합니다. 배터리가 로봇 설계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폼팩터 중 최적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 음극은 한국 배터리가 휴머노이드의 작동 시간을 늘릴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흑연은 탄소 원자 6개가 리튬이온 1개를 저장하는 구조지만 실리콘은 원자 하나가 최대 약 4개의 리튬이온을 받아들일 수 있어 이론적으로 흑연보다 4배에서 10배 높은 용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배터리 크기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충전 속도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실리콘이 충전될 때 크게 팽창하고 방전될 때 수축해 입자가 깨지고 수명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실리콘 함량을 조금씩 높이고 복합 소재와 바인더, 분리막, 전해액 첨가제로 팽창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상용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자동차보다 팩이 작아 새로운 소재를 제한된 물량부터 적용하기 쉽고 성능 향상에 대한 지불 의사도 상대적으로 높아 실리콘 기술의 초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셀의 에너지 밀도만 높인다고 8시간 근무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로봇 배터리는 좁은 몸통 안에서 모터 드라이버와 컴퓨터가 내뿜는 열을 함께 견뎌야 하고 걷거나 넘어질 때 반복되는 진동과 충격도 받아야 합니다. 셀 하나에 이상이 생겼을 때 옆 셀로 열이 번지는 것을 막는 열확산 차단,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관리 시스템, 충전 시점을 예측해 작업을 배분하는 소프트웨어가 모두 필요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통형 셀의 구조적 강성과 다양한 냉각 기술을 로봇 솔루션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삼성 SDI는 셀 내부 저항을 낮추는 템리스 기술과 열전파 방지 기술을 강조합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양극재 조성 하나가 아니라 셀, 모듈, 팩, 냉각, 관리 소프트웨어와 대량 생산 품질을 묶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봇 여러 대를 운영하는 공장에서는
개별 셀의 상태 편차를 줄이는 품질 관리 능력이 전체 가동률을 좌우합니다. 안전성은 휴머노이드에서 전기차보다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는 승객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체 바닥에 보호되지만 휴머노이드의 배터리는 사람의 가슴 높이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공장 노동자 옆에서 작업하고 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환자 가까이 접근하며 가정에서는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충돌해도 불이 붙지 않아야 하고 관절이 갑자기 큰 전류를 요구해도 셀이 과열되지 않아야 합니다. 배터리 화재 한 번은 로봇 한 대의 손실로 끝나지 않고 전체 산업의 신뢰와 규제 기준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용 배터리는 최대 용량만 경쟁하는 부품이 아니라 충격과 열, 오작동을 전제로 설계하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고에너지 배터리와 동시에 벤팅, 열확산 차단, 배터리 진단 기술을 앞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전고체 기술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강자입니다. 토요타는 스미토 모금속 광산과 고내구 양극재의 양산 개발을 진행하며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닛산도 2028회계 연도까지 자체 개발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차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공개했고, 일본 정부는 소재와 파일럿 생산을 포함한 공급망 구축에 대규모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보유한 전고체 관련 특허와 황화물계 소재 경험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고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꿔 화재 위험을 낮추고 리튬 메탈 같은 고용량 음극을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작은 몸 안에 많은 에너지를 넣어야 하는 휴머노이드에는 이상적인 기술처럼 보이며 일본이 차세대 배터리의 이름표를 먼저 차지한 이유도 충분합니다. 일본은 세계 전고체 특허 출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 평가되며 소재 기업과 완성차가 함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전고체 전략은 지금까지 주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수십에서 100kWh에 이르는 대형 팩이 필요하므로 작은 수율 차이와 소재비 상승이 차량 가격에 큰 충격을 줍니다. 고체와 고체가 맞닿는 계면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충방전 중 발생하는 균열과 압력 변화를 제어하며 황화물계 전해질을 수분 없이 생산하는 공정도 어렵습니다. 토요타와 닛산이 제시한 출시 목표가 다가오고 있지만 국제 보도들은 원료 확보와 복잡한 제조 공정, 높은 비용 때문에 대중적 양산까지는 여전히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휴머노이드는 배터리 용량이 자동차보다 훨씬 작고 초기 제품 가격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습니다. 이 때문에 전고체가 자동차보다 로봇에서 먼저 경제성을 증명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발표된 출시 연도와 수십만 대 규모의 안정적인 양산 시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포착한 기회가 바로 이 틈입니다. SK온은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가 비중이 전체 재료비의 2%에도 미치지 않지만 장시간 운용을 위해 전고체를 적용하면 약 8%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배터리만 보면 4배가량 비싸지는 셈이지만 작업 도중 충전과 교체 때문에 멈추는 시간, 여분 배터리 구매비, 교대용 로봇 추가 도입비, 충전 설비와 관리 인력까지 합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1시간마다 멈추는 싼 로봇과 8시간을 이어서 일하는 비싼 로봇 가운데 어떤 쪽이 더 경제적인지는 셀 가격이 아니라 총 소유 비용으로 결정됩니다. 제조와 물류처럼 라인이 멈추는 순간 큰 손실이 발생하는 산업에서는 고가의 전고체가 오히려 더 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올라도 로봇의 생산량과 가동률이 더 크게 상승한다면 투자 회수 기간은 오히려 짧아질 수 있습니다. 8시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산업 자동화의 기준선입니다. 인간 노동자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한 교대조를 맡고 공장 설비는 그 시간표에 맞춰 생산 계획을 짭니다. 로봇이 2시간마다 충전소로 이동하면 작업셀을 비우고
다른 로봇이 자리를 메우거나 사람이 개입해야 합니다. 앱트로닉은 4시간짜리 배터리를 빠르게 교체해 최대 22시간 운용하는 설계를 택했고, 최신 아폴로 2도 교환형 팩과 기회충전, 유선전원 옵션을 강조합니다. 이 방식은 실용적이지만 배터리 보관과 충전, 자동교환 장치, 예비 팩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한번 충전으로 교대조를 버티면 공장의 동선과 운영 소프트웨어가 단순해집니다. 결국 8시간 배터리는 로봇 한 대의 성능을 넘어 공장 전체를 사람 중심 시간표에서 로봇 중심 시간표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삼성 SDI는 이 목표를 가장 공격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회사는 2026년 인터배터리에서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용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인 솔리드 스택을 공개했고, 2027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 관계자는 전고체가 높은 안전성과 경량 고용량을 동시에 제공해 로봇 가동 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전고체 분야에서 약 1000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500건가량을 등록했다고 밝혔으며, 기존 전기차용 각형뿐 아니라 로봇에 적합한 파우치형으로 폼팩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파우치형은 로봇 몸통의 공명과 빈 공간에 맞춰 설계하기 쉽고 무게를 줄일 여지가 있어 단순히 높은 에너지 밀도뿐 아니라 전체 로봇의 무게중심을 최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8시간이 특정 조건의 목표치이며 실제 작업 강도와 온도, 인공지능 연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SKO는 전고체를 하나의 기술로만 보지 않고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와 황화물계라는 두 경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대전 연구시설에 파일럿 설비를 구축해 공정과 수명을 검증하고 있으며,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는 2028년, 황화물계는 2029년 상용화 목표를 제시해왔습니다. 황화물계는 액체 전해질에 가까운 높은 이온전 도도와 가공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습기에 민감하고 개면 안정성과 생산 환경 관리가 어렵습니다. 복합계는 상대적으로 빠른 상용화를 노릴 수 있지만 성능과 내구성을 균형 있게 맞춰야 합니다. 서로 다른 경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느 하나가 모든 로봇에 맞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고출력이 필요한 공장형 휴머노이드와 가벼움이 중요한 서비스 로봇은 최적의 전해질과 팩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럿 라인에서 확보한 수율과 품질 데이터를 로봇 고객의 실제 동작 패턴에 맞춰 빠르게 축적해야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략은 현재 원통형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면서 전고체의 제조비를 낮출 공정 기술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2029년 상용화할 계획을 공개했고, 로봇용으로는 음극 활물질을 최소화하는 무음극 전고체 기술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음극 구조는 충전 과정에서 리튬이 집전체에 직접 석출되도록 해 음극 공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같은 부피에 더 많은 에너지를 담아야 하는 휴머노이드에 매력적입니다. 동시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용매와 건조 공정을 줄이는 건식전극 기술을 전고체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고체가 실험실 성능만 뛰어나고 생산비가 지나치게 높으면 시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소재와 셀 구조뿐 아니라 공장 면적, 에너지 사용, 수율과 생산 속도까지 낮춰야 진짜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제조업적 접근입니다. 건식 공정은 에너지 사용과 설비 공간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 전고체의 높은 원가를 낮추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강점은 중국의 LFP와 일본의 전고체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별로 다른 답을 동시에 준비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속 물류 로봇과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한국 기업도 LFP 생산을 확대하고, 좁은 몸통에서 높은 출력과 긴 작동 시간이 필요한 휴머노이드에는 하이니켈 원통형과 실리콘 음극을 제시합니다. 배터리 교환이 쉬운 현장에는 급속 충전형 셀을, 중단 비용이 큰 공정에는 고에너지 전고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170과 46호 시리즈, 삼성 SDI는 원통형과 파우치형 전고체,
SK온은 서로 다른 전해질 계열을 병행합니다. 시장 표준이 정해지기 전에 하나의 화학과 하나의 폼팩터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오히려 초기 로봇 시장의 불확실성에 강합니다. 결국 한국은 한 가지 배터리의 승자를 미리 정하기보다 고객의 작업 시간과 출력, 가격에 맞춰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공급망과 생산 능력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휴머노이드가 연구실 시제품에서 수만 대 규모의 산업 제품으로 넘어가면 셀의 최고 성능만큼 균일한 품질과 납기가 중요해집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 휴머노이드 출하량을 25만 대 이상으로 예상했고 2035년 시장 규모를 38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장기적으로 2050년 약 10억 대와 5조 달러 규모의 생태계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본격 확산은 2030년대 후반 이후가 될 수 있다고 신중하게 봤습니다. 전망치는 크게 엇갈리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로봇이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가면 수백 개의 시제품 셀을 만드는 능력보다 수백만 개의 셀을 같은 성능으로 공급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배터리 3사는 한국과 북미, 유럽, 아시아의 대형 생산 거점과 자동차 수준의 품질 관리 경험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에서 축적한 장기 공급 계약과 해외 공장 운영 경험도 로봇 고객이 대량 발주를 결정할 때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휴머노이드 제조사 입장에서 배터리 공급자는 단순 부품업체가 아니라 공동 설계 파트너가 됩니다. 로봇의 배터리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무게중심과 보행 알고리즘이 바뀌고 셀의 최대 출력이 달라지면 관절 모터와 감속기, 냉각팬의 사양도 달라집니다. 충전 속도와 수명이 결정되면 공장에 필요한 로봇 대수와 충전기 수, 예비 팩 재고가 함께 결정됩니다. 따라서 완성된 로봇에 나중에 배터리를 끼워 넣는 방식보다 개발 초기부터 셀과 팩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수년 동안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고객별로 화학 조성과 폼팩터, 생산 공장을 맞춰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 협업 모델을 로봇에 옮기면 배터리 성능이 로봇의 하드웨어와 운영 소프트웨어에 처음부터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공동 개발이 깊어질수록 로봇 제조사는 배터리 업체를 쉽게 바꾸기 어려워지고 배터리사는 장기적인 플랫폼 고객을 확보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이 이미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중국은 LFP뿐 아니라 고망간, 나트륨 이온, 반고체와 전고체 연구에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부품 공급망과 제조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값싼 휴머노이드와 배터리를 한 생태계에서 동시에 개발해 빠르게 실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전고체 특허와 황화물 소재, 정밀 공정에서 깊은 축적을 갖고 있으며 토요타와 닛산이라는 대형 수요처도 있습니다. 미국은 테슬라, 피겨, 앱트로닉과 같은 로봇 플랫폼 기업과 인공지능, 반도체, 자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약점은 독자적인 대형 휴머노이드 플랫폼과 핵심 광물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배터리 기술이 뛰어나도 고객 로봇이 선택하지 않으면 시장 표준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주요 로봇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공동 표준을 만드는 외교적 사업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8시간 작동은 배터리만으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모터 효율을 높이고 감속기의 마찰을 줄이며 인공지능 칩의 전력 소비를 낮추고 걷는 자세와 작업 경로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같은 2kWh 배터리를 넣어도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작동 시간이 늘고 무거운 팔을 반복해서 들어 올리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어떤 로봇은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것보다 바퀴형 하체나 고정형 작업대, 자동 충전 도크를 사용하는 편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배터리가 8시간을 보장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한국 기업들이 8시간이라는 목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에너지 밀도와 출력, 급속 충전, 안전, 팩 설계의 핵심 선택지를 가장 폭넓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기술과 에너지 절감형 모터,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가 함께 개선될 때만 8시간 목표가 현실적인 제품 사양으로 바뀝니다. 전고체 역시 아직 양산 수율과 가격, 수명에서 검증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고체 전해질은 불이 덜 붙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셀 전체가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며 리튬 메탈의 덴드라이트와 계면 저항, 반복 충방전 중 압력 변화 같은 새로운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황화물 소재는 높은 이온 전도도를 제공하지만 습기와 반응할 수 있어 건조한 생산 환경이 필요하고 고체층을 빈틈없이 압착하는 장비와 공정도 요구됩니다. 초기 전고체의 가격이 기존 리튬이온보다 몇 배 높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로봇 시장이 높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도 생산성이 실제로 개선되고 수명까지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승부는 전시회에 공개한 샘플이 아니라 고객 로봇에서 반복되는 충격과 고출력, 수천 번의 충방전을 견디는지를 증명하는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전기차 시장의 침체를 겪은 한국 배터리 산업에는 휴머노이드가 새로운 반격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량 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킬로와트 시당 가격이 결정적이었고 그 싸움에서 중국의 LFP와 규모의 경제가 강했습니다. 반면 휴머노이드에서는 배터리 탑재량이 작고 로봇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대신 1시간 더 일하는 가치가 매우 큽니다. 배터리 가격을 조금 낮추는 것보다 로봇 한 대를 덜 사고 충전 중단을 줄이고 사람 개입 없이 한 교대조를 완주하는 편이 훨씬 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 중심 시장에서 성능과 총 소유 비용 중심 시장으로 평가 기준이 바뀌는 순간 한국이 축적해온 고에너지 밀도와 고출력, 품질 관리 기술의 가치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 점은 전기차에서 약점이었던 높은 성능 중심의 제품 구성이 로봇에서는 프리미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숫자는 명확합니다. 현재 2시간 안팎인 실제 현장 운용 시간이 4시간, 6시간, 8시간으로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배터리 교환과 급속 충전 가운데 어떤 방식이 산업별 표준이 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 SDI 2027년 전고체 양산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SK온의 2028년과 2029년 로드맵이 고객 샘플로 이어지는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46 시리즈와 2029년 전고체 계획이 로봇 업체의 설계에 실제 채택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셀 단위 에너지 밀도뿐 아니라 팩무게, 열관리 부품, 충전 시간, 교체 주기와 사고율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8시간이라는 광고 문구보다 한 달 동안 몇 시간 실제로 일했고 몇 번 멈췄는지가 진짜 경쟁력입니다. 실제 고객의 작업 기록과 보증 데이터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양산 목표와 실험실 성능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중국은 LFP, 일본은 전고체라는 단순한 구도만으로 휴머노이드 배터리의 승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LFP는 값과 수명, 대량 생산에서 강하지만 사람 크기의 로봇에서는 에너지 밀도와 무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고체는 깊은 기술과 특허를 갖고 있지만 자동차 중심의 대형 양산과 높은 비용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서 오늘 사용할 수 있는 하이니켈 원통형, 실리콘 음극, 템리스와 열관리 기술을 공급하면서 내일의 파우치형 황화물 계무음극 전고체까지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매출과 미래의 표준을 한 번에 잡으려는 이중 전략입니다. 휴머노이드가 한두 시간짜리 시연용 기계에서 8시간 일하는 산업 노동자로 바뀌는 순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로봇의 두뇌를 만들었느냐만이 아닙니다. 누가 그 두뇌와 관절을 하루 종일 멈추지 않게 했느냐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가 쥘 것은 단순한 전원 공급 장치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경제성의 스위치입니다. 배터리가 2시간마다 꺼지면 로봇은 값비싼 시제품이고 교체와 충전 없이 한 교대조를 완주하면 사람의 작업 공간에 투입할 수 있는 생산 설비가 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시대에 쌓은 소재 개발, 원통형과 파우치형 설계, 초대형 양산, 안전검증과
글로벌 고객 공동개발 경험을 로봇이라는 더 작고 더 까다로운 몸 안에 압축하려 하고 있습니다.